네, 재판 진행에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은 중계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사건 번호 2025 고압 1219호 피고인 한덕수. 네, 피고인 출석하셨고요. 네,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특별검사부 김형수. 네, 차장검사 김정국, 검사 조현일, 윤기선, 박지향, 최형욱 검사 출석했습니다. 네, 변호인 누가 나오셨나요? 법무부인 해공의 이원희, 정현택, 고배민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네, 저번 기일은 이제 증인 불출석으로 소정 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저번 재판과 관련해서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일단 제출된 서면이 있는데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1월 13일자로 네, 저희 재판부에서 김용현 증인에게 대해서 이제 과태료 부과한 적이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11월 13일자로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내용의 준항고장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증인에게도 저희 재판부에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11월 14일자로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취지로 이의신청서와 즉시 항고장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다투는 방법이 이의신청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의신청을 다툴 때는 증인 측에서 이의신청서를 내시는 게 맞는데 이렇게 이제 과태료를 다투면서 이의신청이 아니고 뭐 준항고라든지 즉시항고장을 내시게 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다투는 자의 이익을 위해서 선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면들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신청에 따라서 이제 정식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재판부의 기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번 주 수요일은 이제 증인을 3명 부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번 주 수요일 혹시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자가 있을까 약간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적절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명의 법정 질서 위반자가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정 질서 위반을 했을 때는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요. 과태료뿐만 아니라 감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치는 최대 20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진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의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혹시 뭐 진행하기 전에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오시죠. 네. 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내용 때문에 증인 본인이나 증인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사항 비밀과 관련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증언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사하실 텐데 선사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오른손 들고 선사하시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이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최상목. 네. 네, 증인 신문 과정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실 때 마이크 대고 대답하셔야 되고요. 그 재판 진행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진행에 앞서서 지금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예정을 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최대한 시간을 맞춰 주시고 혹시 사정 변경이 있으시면 일단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시간을 맞추신다는 목표하에 좀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어보시죠. 증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한덕수 전 총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직책은 그 작년 12월 3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증인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특검, 검찰 특수본,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셨는데 다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그 조사 후에 조서 다 읽어 보시고 서명 날인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조서는 다 동의했기 때문에 진정 성립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항입니다. 그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으로 근무하셨죠? 네, 2023년 12월경까지 경제수석으로 근무하셨고 2023년 12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어떻게 아시는 사이입니까? 윤 대통령과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고요. 제가 인수위의 경제 1분과의 간사로 가면서 처음 인사드렸습니다. 네, 사항입니다. 증인은 그 피고인이 2005년경에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으로 근무하신 인연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2024년 12월 27일경부터 2025년 3월 24일경까지 국회 피고인에 대한 탄핵 소추로 인해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직을 수행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 기간 동안 국정 운영 등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피고인과 상의하시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십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네, 5항입니다. 증인 2024년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통상 그 일과 중 일정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날 제 뭐 하루 종일 일정을 말씀하시는 간단히 건가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낮에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공식 오찬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찬장에 제가 참석을 했고 대통령과 키르기스탄 대통령과 또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뭐 오랜만에 뵀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오후에 뭐 공식 일정들이 다 있었고 그 근무 시간 후에는 제 후배하고 그 시내 모처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저녁 식사를 하고 제 기억이 맞다면 9시 좀 넘어서 제가 집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집에 도착해서 나중에 제 휴대폰으로 그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의구 부속실장한테 그 전화를 했더니 그 뭐 제가 여러 번 진술했듯이 그 어디냐 그러고 지금 대통령께서 찾으시니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 가항입니다. 그 키르기즈스탄 대통령과의 오찬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연히 보셨죠? 그러면 네,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윤 대통령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었습니까? 전혀 못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저녁에 뭐 부를 수도 있다, 아니면 저녁에 대통령실로 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자리도 아니었고요. 네, 그런 말씀도 안 계셨습니다. 네, 6항입니다. 그 증인 핸드폰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증인 그 휴대폰의 통화 내역 직접 촬영해서 그 경찰에 제출하신 자료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그 피의자 신문조서 순번 553번에도 제시되어 있는데요.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1시 33분경에 이제 대통령한테 전화를 왔는데 받지 못했고
그 이후 34분에 이제 강희구 실장이 전화를 했는데 또 받지 못했고 그 안영우는 이제 그때 장관님 수행실장 네, 그 그렇습니다. 사무관이었죠. 네, 기재부. 그렇습니다. 또 받지 못했는데 이제 9시 37분경에 강희구 실장한테 전화가 와서 그게 통화가 처음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전화를 다시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으니까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항 묻겠습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 그 21시 33분경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이제 받지 못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땐 집에 와서 제가 뭐 그때 이제 집에 왔으니까 그 씻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나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시 37분경에 아마 다시 전화가 와서 받으신 것 같고요. 그런가요? 네. 네네. 네, 그리고 38분에 다시 그 안영훈 기재부 수행비서, 그리고 42분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네. 46분에 다시 그 강희구 대통령 부속실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네네. 확인됐습니다. 요 각 통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네, 주시겠습니까? 뭐 정확한 그거는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강희구 부속실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제 대통령께서 찾으시니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일단은 알겠다고 그러고 그 안영훈 이제 수행비서한테는 저기 아마 지금 어디냐 그랬더니 아마 안 사무관은 연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전화한 걸로 봐서.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고 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와라 그랬고 그 사이에 대통령이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 어디냐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좀 갑니다. 뭐 이 정도 전화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끊고 나니까 강효부 실장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디쯤 오고 계시냐, 뭐 이 정도의 취지를 얘기했던 것 같고, 전 집이 가깝기 때문에 뭐 지금은 간다고 곧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화 끊고 나서 제가 안사무관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쯤 왔냐 했더니 집에 거의 다 왔다, 뭐 이 정도 얘기했던 그런 순서로 기억을 합니다. 네, 방까지 물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그냥 일단 대통령실 들어와라 이 정도의 얘기만 했다는 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접견실 CCTV 21시 39분경 제시하겠습니다. 21시. 이 장면이 이제 21시 39분경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직접 집무실에 나오고 아마 김용현 장관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강희구 부속실장인데 이제 메모지에 뭘 받아 적어서 확인하고 이러는 것으로 보아는 이제 국무위원들을 빨리 소집하려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사항 묻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국무위원들을 빨리 뭐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집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챙겨볼 정도로 좀 신속하게 그리고 긴박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강희구 실장 통화 시에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까? 네, 전혀 뭐 왜 들어오는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나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복도 CCTV 복도 재생하겠습니다. 21시 57분 10초경 상황입니다. 21시 57분 10초. 네, 요 모습이 이제 증인 그 대통령실에 도착하시는 모습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보시면 대접견실로 가려고 하시다가 다시 나와서 바로 이제 집무실로 가시고 네.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네, 지금 방금 보신 장면이 이제 증인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모습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가항입니다. 그 증인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신 후에 대접견실로 들어가시려다가 바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한테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누구한테 인사를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뭐 제가 이 CCTV를 나중에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면서 제 기억하고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때도 검사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 부분도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제 기억이 정확히 나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제가 집무실에 또 그 뒤에 대통령께 반대하려고 한번 들어간 건데 결국 집무실에 2번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기억이 사실 1번으로 기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통령께서 나오신 숫자도 저는 1번 정도 나오셨다고 생각했는데 TCT 보니까 뭐 여러 번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나오실 때 제가 좀 일어서서 반대를 했었는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집무실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 CCTV 보니까 또 순서도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날 상황이 뭐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초현실적인 상황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뭐 의지를 갖고 얘기했거나 행동하는 것조차도 좀 파편적인 기억들만 남아 있고요. 그래서 기억들이 좀 온전치 못한 것 같아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장면은 이제 증인이 사유를 모르고 이제 불려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네네. 이제 오자마자 바로 집무실로 이렇게 불려서 들어간 장면인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이세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저 부분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저 왜 그러냐면 제가 아시겠지만은 제가 사복을 입고 출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이게 회의 성격이라고 그랬으면 제가 당연히 양복을 입고 들어갔을 것이고요. 저는 지금 안경 쓰고 있지만 저 때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저는 안경을 안 쓰면 뭐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글씨 같은 거를 굉장히 애써서 봐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업무적으로 뭐 할 때면 안경을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 상황은 저는 뭐 그냥 캐주얼하게 그 모임에 갈 때 가끔 입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간 것이고요. 저도 여러 가지로 기억들이 혼재돼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윤석열한테 언제 항의를 했는지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약간 혼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네. 이 장면은 이 장소에 오자마자 바로 불려서 가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조금 그러니까요. 저도 좀 그 답답하다고 그럴까요? 네. 그게 좀 뭔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명확하면은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저 부분이 뭐 제가 그 굳이 말씀을 안 드릴 사항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 질문하시죠. 네, 복도 CCTV부터 먼저 그럼 재생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21시 59분 14초 재생하겠습니다. 아까 들어가신 시간이 21시 57분 뭐 20초 가량이었고 지금 나오시는 시간이 21시 59분 14초입니다. 그래서 대접견실에 들어가시는 사람이 이제 증인 맞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약 한 2분 정도 이제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2분 정도로 계신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때 그러면 그 대통령이랑 대통령 집무실에서 어떤 얘기를 오고 갔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저 CCTV 보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거나 기억이 날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기억이 날 텐데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런 정도 제 기억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 집무실에서 뭐 비상계엄 선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여부도 기억이 지금 안 나시는 겁니까? 들었다면 기억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대접견실 21시 59분 24초 재생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집무실에 갔다가 나오셔서 대접견실로 오시는 모습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영현 장관도 이제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바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시계를 확인하고 김영현 장관도 뭐 바로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인데요. 네, 묻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대접견실의 제일 위쪽부터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제일 안쪽으로 김용호 장관, 그 다음에 피고인 그리고 조태열 장관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조태열 장관이 옆자리였던 거하고 그다음에 총리께서 계셨던 거, 네 그리고 김용호 장관,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나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항은 묻겠습니다. 그 대접견실로 이제 증인이 가서
들어간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는 모습은 기억이 나십니까? 저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당초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처음에 경찰 제가 조사 받을 때 그때 얘기했던 게 제 첫 번째 기억입니다. 저는 대접견실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제가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누군가가 저한테 계엄을고 선포하려고 한다 해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 물어봤더니 이제 그때는 뭐 나중에 좀 제가 기억이 혼재가 됐습니다만은 총리께나 거기 계셨던 분들한테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반대를 안 하시고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더니 뭐 총리께서 나도 반대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럼 들어가 보겠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던 뭐 그런 순서로 저는 기억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김영현 장관이 뭐 들어왔던 것 같기도 하고 순서가 그러다가 좀 이따가 대통령이 한번 나오셔서 다시 한번 제가 일어서서 말씀을 드렸고 뭐 그런 과정에서 그러다가 대통령께서 나가셨다는 정도로만 큰 틀에서 생각을 했는데 CCTV를 보니까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요. 진짜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8회 라항만 같이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시계를 보고 김영훈 장관도 바로 뒤를 이어서 시계를 쳐다보고 원래는 이제 22시경을 기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22시가 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예정 시간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다. 뭐 11명만 모이면 바로 하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네, 저는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을 불렀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는 이해를 했는데 그 뭐 몇 명을 부르려고 했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 당시에는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증인은 언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접견실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누군가가 저한테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조태열 장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옆자리였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접견실 CCTV 22시 00분 30초 부분 재생하겠습니다. 이제 증인 오시고 피고인이 지금 대접견실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거든요. 네네. 오시고 난 이유인데 이때 왜 피고인이 대접견실로 들어갔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부분들이 세밀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요. 네. 22시 3분 40초 재생하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제 증인이 뭔가 이제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제 손짓도 좀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송민영 장관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네, 묻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증인께서 이렇게 손짓까지 막 하면서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면 상황이 좀 기억날 것 같은데 이때는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증인들께서 이제 증언을 해주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날 이제 뭐 누구나 그랬겠습니다만 저 참석하신 분들이 전 좀 늦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내지는 뭐 누가 알았느냐, 왜 여기 앉아 계시냐, 우리 좀 말려야 되지 않느냐, 뭐라는 취지의 생각을 갖고 거기 계셨던 분들한테 다 한 말씀씩 드렸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뭐 좀 쓴소리를 하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했던 거를 매 순간 좀 제가 제 나름대로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송민영 장관 들어오신 거는 기억나십니까? 송 장관이 들어온 건 기억이 안 나고요. 송 장관이 제 앞에 있었던 건 기억납니다. 네. 네, 14만 묻겠습니다. 그 증인이 대접견실에 이제 도착했을 때 바로 조태열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증인 입장에서는 사유를 모르고 네, 그러니까 왔으니까. 왜 여기 계시냐? 저는 사실은
그게 모여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모여 계신지를 몰라서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적견실에 도착한 쯤에 하자마자 뭐 거의 네네. 확인해 보신 그 거예요. 대적에서 들어오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조태일 장관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네, 들은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질문하시죠. 네, CCTV 22시 4분 55초경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대통령하고 피고인하고 같이 그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 그 대접견실에 있는 국무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김영영 장관이 대접견실 주출입문으로 들어오고 서류 봉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김영영 장관이 있는 주출입문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나가는 것을 만류하니까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고, 그때 증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제 조태호 장관도 같이 일어나서 대통령에게 뭔가 말씀을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14만 묻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그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피고인이 이제 대접견실로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접견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네네. 그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저 부분은 뭐 전혀 기억은 안 나고요. 저는 사실은 나중에 제가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선포를 하시려고 나가는 순간이었다는 걸 제가 사후적으로는 알게 됐는데, 저 당시에는 그 계엄을 지금 뭐 선포를 당장 할 거다 이런 생각은 한 적은 당시 생각을 인지를 못했고요.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뭐 하여튼 왜 사람들이 좀 기다리는 것 같고 더 뭐 얘기를 듣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얘기를 듣고 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충격받고 이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있는데, 대통령께서 나오시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은 나오셔서 이때 제가 좀 벌떡 일어나서 일단은 안 된다. 이거는 뭐 대통령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다시 생각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더니 조태일 장관이 따라서 일어나더라고요.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 그때 박성재 장관이 제가 아마 어디선가 진술한 것 같은데 뭐 경제하고 외교는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저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요? 예. 그때 짧은 상황이라서 제가 그냥 대통령님 절대로 뭐 계엄은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런 얘기, 그 워딩은 쓴 것 같습니다. 네. 그 조태일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제고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윤석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은 안 하셨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성재 장관이 옆에 서서 그런 말씀을 그 경제하고 외교가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명히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당시 생각이 좀 말씀드린 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마 다음 장면이 보니까 대통령께서 들어가실 때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네, 가나다 라항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 상황에 지금 비상계엄을 당시에는 선포를 하러 나가려고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확히 인지는 네, 못하셨다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아마 이제 의사정족수가 다 충족되지 않아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가려고 하다가 이걸 누군가 만류했고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아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 누가 아직 안 왔다 등의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의사정족수란 말은 저는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런 걸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누군가 기다리고 있구나, 사람이 더 오는구나, 뭐 이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증인에 대한 특검 진술조서 순번 553번 19,331쪽 제시하겠습니다. 더 밑에. 그때 상황에 대해서 검사가 이제 물어봤을 때는 그 당시 아직 누가 아직 안 왔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 갔고 네. 그래서 속으로 누구를 더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은 있습니다라고 네. 진술을 하셨고 근데 그것이 정족수를 채우려고 했던 것인 줄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직 안 왔다는 이야기가 오고 가는 상황은 맞습니까? 네, 뭐 사람을 더 불렀는데 기다리고 있구나. 뭐 이 정도 생각이었습니다. 네. 다음 묻겠습니다. 14항은 재판장님이 그 여쭈신 내용하고 같아서 생략하고 그 15항 묻겠습니다. 아까 그 CCTV를 보면 증인하고 이제 조태열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류하고 뭐 제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증인하고 조태열 장관 외에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아까 박성재 장관님이 뭐 한 말씀 하셨다고 했고 뭐 왜 저 상황이 뭐 다른 분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 피고인도 그때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뭐 저 당시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네, 22시 6분 43초 CCTV 재생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증인이 이제 피고인에게 가서 뭔가 말씀을 하십니다. 귀속말로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고 증인이 그 집무실로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 집무실로 이제 들어가셨던 상황인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러면 증인하고 피고인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으셨습니까? 총리와 증인 사이에서. 네, 뭐 정확히 이렇게 그러니까 워드 바이 워드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 당시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 말고 지금 송미령 장관은 계시지만 다른 분들은 미리 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당시 생각으로는 다른 분들도 당연히 다 만류를 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이제 제가 새로 온 사람이니까 내가 또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께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좀 뒤로 빼잖아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때 분위기가 제가 말씀은 안 하셨는데 뭐 총리나 뭐 다른 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라고 전 당시 생각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리께 가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겠다라고 했더니 총리께서 안에 들어서 만류를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지 직접 뭐 만류하시는 것을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저 상황에서 저 대통령이 상황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나항입니다. 그때 이제 그 피고인이 증인을 불러서 이제 대통령에게 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라 이렇게 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증인이 피고인한테 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글쎄 그걸 지금 CCTV를 이렇게 초 단위로 나눠서 물어보시니까 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정확치는 않은데요. 그 저 당시 분위기는 좀 다들 뭐 표현이 그렇지만 이신전심이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대통령 나오셔가지고 저랑 조태열 장관이 일단은 만류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 당시에 분위기가 다들 이제 좀 우려하는 분위기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저는 그 제가 일단은 가서 말씀드리니까 들어가겠다고 한 건 제 생각이었고요. 그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들어갈 때 총리께서 제가 총리께 말씀을 드렸고 총리가 들어가서 반류해 보라고 하셨던 그래서 저는 뭐 같은 생각으로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순번 553번 19,333쪽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피고인이 증인한테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라 이렇게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먼저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그랬는 거는 기억이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가서 총리께 그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만류해 보라고 했던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순서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순서를 묻는 게 아니고 네. 피고인이 증인한테 그 접견실에 가서 집무실에 가서 한번 만류해 보라 이렇게 피고인이 말을 한 적이 있는지 그걸 묻는 그러니까 겁니다. 제가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얘기해 보라고 말씀하셨던 건 그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까지 기억이 나신다. 네, 그거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앉아 있는데 뭐 총리께서 말씀하시가 일어나서 들어갔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아,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네요. 네. 근데 총리께서 저한테 들어가서 얘기해 보라고 얘기한 그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생각으로는 제가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증인에 대한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53번 19333쪽 제시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보시면 이제 진술인은 그 한덕수의 자리로 가 한덕수의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진술인이 스스로 간 것인가요? 아니면 한덕수가 진술인을 불러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보라고 한 것인가요?라고 검사가 물었고 그때 증인이 답변하시기로는 총리가 부르신 것은 아니고 제가 총리님께 가서 제가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총리님께서도 저에게 이야기를 해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셨습니다. 네. 이 상황이 맞습니까? 네, 저 상황이 많은데 이제 저거는 지금 문헌으로만 저렇게 보시니까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총리도 있고 조태 장관도 있고 저도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 대통령 나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반대를 좀 만류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들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만류를 했으면 하는 분위기구나라는 느낌을 전 받았습니다. 제 느낌이니까요. 뭐 저는 그래서 총리께 말씀을 드렸고요. 총리께서 그럼 안에 들어가서 만류를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쭤보는 거는 조서에 보면은 답변 앞부분에 총리가 부르신 것은 아니고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이걸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거는 이제 질문 자체가 스스로 간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네,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간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총리한테 가서 제가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린 건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이렇게 먼저 시키고 증인은 뭐 말씀하실 의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 총리가 먼저 피고인이 먼저 이야기를 해서 본인도 의사도 있고 하니까 가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다는 건지 네,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증인이 원래부터 좀 늦게 와가지고 딴 사람들도 뭐 반대했겠지 나도 뭔가 의사를 표시해야겠다 이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 보라 이렇게 진행을 되는데 그게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어떤 차이인지 제가 정확히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신 게 증인이 들어가고자 해서 네, 그러신 건지 아니면 총리께서 시켜서 들어가신 건지를 묻는 겁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 분명하고요. 그때 총리께서 저한테 그 들어가서 만류를 해보라고 말씀하신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근데 뭐 복잡한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네.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받을 당시랑 지금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증인이 피고인한테 가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그렇게 말을 꺼낸 건지 그런 말씀을 꺼내시진 않으셨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 이 조서 내용이 맞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말씀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네. 그래서 증인이 이제 한 22시 6분경에 들어가셨다가 한 10분경 나오십니다. 한 4분 정도 있었는데 집무실 안에서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대통령께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계엄이 만약에 있게 되면 우리나라 대외 신도가 땅에 떨어지고 뭐 우리 경제가 하여튼 무너집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는 그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준비가 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재판 진행은 보고 오신 거죠? 뭐 다 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는
이제 본인이 기억나시는 걸 말씀하셔야 되고 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답변하시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본인이 지금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되는 네, 겁니다. 네, 네. 네, 일단 질문에 답변하신 거죠? 예. 계속 질문하시죠. 네, CCTV 22시 12분 52초 제시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주출입문에서 김영희 장관이 들어오면 손가락 하나를 표시합니다. 그 증인 앉은 쪽을 향해서. 네, 묻겠습니다. 이때 김영희 장관이 이제 들어와서 그 대접견실로 들어와서 국무위원들이 있는 쪽을 향해서 손가락 한 개를 표시하는데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김영현 장관이 들어왔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손가락을 저렇게 했다 이런 거는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항입니다. 그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 좀 전에 이제 누가 오고 있구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상황인 거는 이제 인지를 하셨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하셨는데 한 명만 더 오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아니, 저는 저 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요. 김영현 장관께서 조금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럴까? 뭐 이런 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 상황은 제 기억으로는 김영현 장관은 제가 처음 보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장관께 좀 뭐 항의를 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화를 낸다 그럴까요? 뭐 그런 장면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현 장관이 어떤 손치사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 진술조서 수모 553번 진술조서 19,341쪽 제시하겠습니다. 그 저 상황에 관련해서 이제 그 당시에 오영주 또는 다른 국무위원 한 명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검사가 물었고 증인이 답변하신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사람이 더 오냐 마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고 누가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몇 사람이 더 오냐 마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던 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네, 하여튼 누군가 오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당은 생략하고 다항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검에서 조사받으실 때 그 총리님께 더 반대를 해야 하지 않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셨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면 이 상황 피고인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맞습니까? 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참석한 뭐 일부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증언도 했고 조사받은 내용에 의하면 증인이 당시 이제 피고인 총리께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뭐 정확한 워딩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 제가 대접견실 나오셨을 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집무실에 들어가서 또 좀 저 나름대로는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생각을 하고 집무실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거 어떡하지? 이걸 계엄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굉장히 앞섰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셨던 분들한테 우리 다시 한번 좀 더 만류를 해보자 라는 취지의 생각이 당시에 들어서 조금 옆에 계셨던 분들한테 격앙돼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총리께서 계시니까 제가 총리께 뭐 왜 반대를 안 하십니까? 라고 했다면 그거는 뭐 반대를 안 한다는 걸 강조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더 반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랬더니 총리께서 더 만류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런 취지의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총리께서 나도 여러 번 반대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 뭐 정확한 단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부 아까 질문에 나온 것처럼 증인으로 나온 일부 국무위원들은 이제 증인이 이제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네.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본인 기억에 이렇게 말은 안 한 것 같습니까?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시 제 스스로가 저한테 제 공직 생활을 돌아봤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비슷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은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그럼 이상민 장관한테 너는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은 있으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뭐 진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 장관한테도 제가 그 비슷한 상황에 쓴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장관이 먼저 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 같이 좀 더 우리가 만류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상황에서 당시 저는 좀 뭐 격앙됐다고 표현이 들까, 화가 났다고 표현이 들까,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쓴소리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증인이 비상계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김영현과 이야기하고 김영훈과만 이야기하고 준비한 거냐 이렇게 말을 한 적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저기 제가 신원식 실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누군가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안보실장한테는 분명히 안보실장이 모르신다는 거가 좀 사실은 당초에는 상상이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안보실장께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걸 드렸던 것 같고 실장도 몰랐다 그러시길래 제가 그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정확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을 것 비슷한 같아요. 내용은 이야기했을 것 네, 같다. 왜냐면 안보실장한테 제가 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질문하시죠. 네, 그러면 증인은 이제 피고인에게 왜 총리께서 반대를 안 하냐, 뭐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실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그 피고인이 그 대통령, 그러니까 총리가 직접 대통령에게 이제 그 반대한다는 뜻을 표하는 것은 보신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일 대통령실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그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보신 걸 네, 말씀드립니다. 당시는 제가 뭐 결과적으로 한 선포하기 20분 전에 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총리께서는 그 전에 더 오래 계셨기 때문에 뭐 총리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제가 있는 사이에서 뭐 정확히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네, CCTV 22시 13분 45초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증인 보시면 이제 그 피고인 앞에 있는 문건을 달라고 해서 조태열 장관한테 넘겨받아서 이제 증인이 직접 읽어보시거든요. 두 종류 문건으로 보이고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문건을 보고 계시는데 이제 보면 페이지를 넘기는 걸로 봐서는 이제 여러 장으로 된 문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묻겠습니다. 18항 강항입니다. 이 문건이 무슨 문건을 보신 건지 이때 보신 문건의 기억이 나십니까? 뭐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조금 더 재생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읽어보시고 이제 다 보시자 이제 조태용 원장이 이거를 가져가서 읽어보고 조경 장관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 이거 다 보신 이 문건 다 보신 다음에 조태용 원장이 가져가서 보는 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조기용 장관 들어오신 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전 조경 장관 들어오는 장면은 기억이 안 나고 조경 장관 그건 저 장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조경 장관이 나중에 앉아 있던 뭐 모습은 기억이 나는데 들어오는 장면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 조경 장관 증인신문 조서 4쪽 제시하겠습니다. 10월 20일 날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인데요. 그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문에 대한 답을 보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라고 시작되는 문건이어서 아마 그게 대국민 담화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보신 문건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시작하는 문건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들어오신 건 아까 확인하셨죠? 방금 CCTV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뭐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네. 그 문건 내용이 기억은 안 나지만 비상계엄 관련된 문건인 건 맞는 거죠? 왜냐하면 뭐 지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도 어차피 뭐 제 기억이 안 나지만 저 상황을 제가 추정을 해보면 추정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영윤 장관한테 제가 손짓을 하면서 저한테 앞에 다가온 게 제가 김 장관한테 큰 소리로 좀 뭐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김 장관이 문 앞에 들어왔다가 안으로 제 앞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용인 장관한테 아마 그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김용인 장관한테 좀 왜냐하면 아까 안보실장한테 물어보다 안보실장도 모른다고 그러죠. 결국 김용인 장관만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지금 따졌고 김용인 장관은 뭐 돌이킬 수 없다라고 비슷한 취지의 대통령과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마 저 대통령이 나오시고 그랬는데 뭐 문건을 제가 본 건지 아니면은 좀 저 상황에서 그 고개를 들지 않으려고 문건을 보는 척했는지 제가 그냥 제 추정입니다. 저 상황은 제가 좀 그런 분위기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네, 22시 16분 10초 재생하겠습니다. 이제 오영주 장관이 출입문으로 들어오고 김용희 장관은 이제 집무실에서 연결된 문으로 대접견실에 들어옵니다. 이 장면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오영주 장관 들어온 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오영주 장관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11명이 충족이 된 상황인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김용인 장관에게 뭐 비상계엄의 배경, 취지, 선포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럼 혹시 피고인이 그러면 김용인 장관한테 이제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비상계엄 배경, 취지, 선포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심의를 하자고 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없습니다. 네. 네, 22시 18분 CCTV입니다. 지금 강희구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여러 부 복사해 와서 김영준 장관한테 건네주고 김영준 장관이 이제 당시 집무실에서 뭐 이상민 장관 등에게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기억이 나십니까? 뭐 대통령이 나가시는 모습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당시에 저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가신다는 생각은 저는 당시에 못했습니다. 그 아까 보면 이제 그 김용희 장관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문 문건을 나눠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도 이거 받으셨습니까? 전 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CCTV에 보면 제가 받았는지 보이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눠주다가 증인은 계속 뭔가를 읽어보시는 것 같고 네, 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다항 생략고 22항 묻겠습니다. 그러면 오영주 장관 도착한 이후에 그러니까 피고인 총리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열어 심의하자 이렇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이제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 말도 들어보시고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영주 장관 도착 이후에 그 피고인이 증인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신다. 의견 있으면 적극 개진해라. 아니면 같이 말려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네, 22시 18시 48초 제시하겠습니다. 네, 김영 장관이 아까 나갔다가 뭘 놓고 온 것처럼 서류봉투를 달라고 하고 이제 김영호 장관이 집어서 이제 피고인이 받아서 이를 건네주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은 기억이 나십니까? 다시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왔거든요. 사실 저것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럼 이 과정에서 뭐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영현 장관을 제지했던 사실은 있습니까? 뭐 저 장면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상황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네, 22시 19시 20초 제시하겠습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갔고 지금 피고인하고 증인하고 뭔가 말씀을 나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조태일 장관은 고개를 뒤로 제치고 있고 그 사이를 통해서 피고인과 증인이 뭔가 얘기를 하시는 모습인데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저 때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아마도 조금 총리께 계속 제가 쓴소리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전 저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22시 30분 제시하겠습니다. 30분. 이때 보면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상황이고 대접견실에 있던 참석자들이 좀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 회의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까 신장식에게 물어봤다는 건 저 때쯤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면상 신원식 신원식. 예.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김영현 장관 들어오기 전에 네네. 얘기를 하지 않았나 뭐 생각이 든다면 순서 저는 그냥 생각이 언젠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예, 그 순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그 김영현 장관한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 신 실장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신 실장한테 먼저 그랬으니까 제가 김 장관한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기억은 정확치 않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가요, 후인가요? 선포 전입니다. 선포 전에 네, 당일 선포 전.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아까 조금 전에 그 윤석열 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비상계엄 선포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틀어가지고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네, 그 소리가 들려서요. 네. 그래서 대통령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옆에서 저도 그랬겠지만 지금 선포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누군가가 했던 것 같고 그런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그 오영주 장관이 왔을 때부터 해서 뭐 그런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어디서 봤는데 제가 국회 나가서 이거는 처음도 끝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회의 형식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네, 그 27항 가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러 어쨌든 뭐 당시에는 기억을 무슨 상황인지 뭐 정확히 파악을 못 하셨다고는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대접견실에서 퇴실을 했는데 계속 거기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남아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남아 있었던 이유는 글쎄요. 그건 어차피 뭐 대통령께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따가 뭐 선포를 하셨으면은 뭐 그게 그 선포 끝나고 나서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마 여태까지 제가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러면 이 아까 30분경에 이제 막 자리를 정돈하고 회의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 회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누가 이제 대통령께서 올라오신다 이런 얘기를 했던 상황입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저렇게 자리를 중단하는 것보다 대통령께서 올라오실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2분 40초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선포라고 대통령이 대접견실로 들어와서 김정한 실장한테 이제 서류 봉투 가지고 오라고 하고 거기서 뭔가를 이제 문건을 하나 꺼내서 이제 증인을 향해 무엇인가를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증인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 증인 요 문건 경찰에 그 제출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 문건 제시하겠습니다. 이 문건이 그 경찰에 제출하신 문건 맞으십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 문건을 경찰에 이제 임의 제출하셨는데 그 임의 제출하신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경위는 제가 그 당시에도 아마 어디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 문건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잊어먹고 있었다 그럴까요? 뭐 그렇게 되고 있다가 그 국회에서 어느 의원님이 그 받은 문건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어보셔서 근데 이제 문건 받은 거는 기억이 나서 그 좀 제가 기억이 불완전하지만 이 파편적인 기억들이 있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뭐 그때 상황을 좀 설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국회 끝나고 나서 그 문건을 당시에 차관보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관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건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냐 물어봤더니 가지고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제가 차관보한테 그 경찰이 그때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제출을 해라라고 얘기해서 차관보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문건을 경찰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네, 랑망 같이 묻겠습니다. 그 문건에 보면 이제 그 형광펜이 칠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 경제부총리에게 준 문건을 뭐 그 증인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뭔가 가피를 하거나 그 형광펜을 칠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 형광펜은 어떻게 칠해져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형광펜이 칠해져 있다는 걸 인지를 못했고요.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다면은 제가 받을 때부터 칠해져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증인이 칠하신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 문건 내용을 보면 이제 예비비 확보, 그다음에 국회 관련 자금 차단, 국가 비상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대통령이 증인에게 이 문건을 줄 때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문건을 주신 겁니까? 그랬다면 제가 기억을 할 텐데요. 당시에는 저는 사실은 저 문건을 뭐 이제 CCTV는 다른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제 기억과 달라가지고 저도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만 그 저 문건의 내용을 제가 처음 봤던 제 기억으로는 그 한 2시간인가 3시간 지나서 제가 차관보한테 맡겨놓은 상태에서 기재부 간부회의 말미쯤에 차관보가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문건을 봤는데 그때 내용을 보고 좀 내용 자체가 좀 조악하다고 그럴까요?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문건의 내용을 봤다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문건을 본 시점에 대해서는 기억이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주실 때는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평소에 그러지 않으시는데 갑자기 기재부 장관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종이를 주셨고 그 다음에 별 말씀은 그 문건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뭐 참고하라는 취지로 저한테 그냥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 기존의 문건 관련해서 증인이 여러 가지 설명하신 적 있으시죠? 네네. 네, 그 내용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는 그 기재부 장관이라고 불렀던 거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실무자가 대통령께 접근을 해서 문건을 줬다는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그러니까 실무자가 문건을 가지고 들어온 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접혀져 있는 상태의 문건이 제가 기억이 나서 그걸 갖다가 차관부한테 전달해줬고 그 다음에 간부회의 말미에 제가 그 부분을 확인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근거해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 뭐 CCTV가 달라가지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습니다. 안 날 수는 있는데 뭔가 객관적인 상황하고 명확하게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거는 저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실무자가 건네줬고 그게 여러 번 뭐 그걸 세로라고 하셨나요? 가로라고 하셨나요? 뭐 3번 접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여러 번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기억이 안 나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시는 게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뭐 당시로서는 국회였고 그 제 기억을 종합해서 최대한 뭐 성실히 답변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답변하셨던 이유가 정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서 예컨대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행 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제가 계엄에 나름대로 반대를 최선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문건을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문건을 받았다는 거는 다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건을 제가 또 잡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 문건과 관련돼서 저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라든지 문건을 받았을 때의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를 제 기억과 달리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거는 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난다고 얘기하시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뭔가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내용이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쭤본 거고. 네, 네. 네. 예, 계속 질문하시죠. 네, 조금 더 재생하겠습니다. 이제 받으시고 문건을 좀 읽어보시고 피고인도 이제 고개를 돌려서 문건 내용을 같이 보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 사항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피고인도 이제 경제 관료 출신이시니까 증인하고 그러면 이 문건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신 적은 있습니까? 문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얘기를 나눈 적은 없고요. 뭐 제가 좀 말씀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당시 상황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충격이 있었는데 저 때가 외환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외환시장이 새벽 2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총리께서도 그러셨겠지만 외환시장 걱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계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시민과 경제나 시장에 미칠 충격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확인을 해봤던 이제 핸드폰으로 확인해 보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선포 때부터 10분 단위로 10원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환율이요. 그래서 제가 저 당시는 뭐 제가 그 반대를 했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 대적견실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거보다는 밖에 외환시장 상황에 제가 집중이 돼 있어서 몸은 뭐 저기 있었지만 생각은 모두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총리께 무슨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지는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말씀 중인데도 전화로 F4A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이거는 외환시장에 대한 안정조치가 시급하다. 그래서 제가 아마 뭐 CCTV에도 나옵니다만은 제가 끝나자마자 빨리 나가거든요. 그것들 모든 것들이 당시에는 밖에 시장 안정 조치만 하겠다는 데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첨언을 해드리면 저 상황에 대한 어떤 저의 인식이나 집중도가 글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을 하지 않았고 밖의 상황에 집중을 했던 거 아닌가라고 저는 설명을 뭐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건을 그러면 지금 기억은 어떻습니까? 문건을
접견실에서 본 기억은 없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건을 받은 기억은 나는데요. 문건의 내용을 본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의아해서 저도 이제 아까 재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억이 많이 좀 뭐랄까요 파편화돼 있고 불완전한데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당시는 저는 외환시장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보는 듯한 모습은 있지만 제가 저 집중을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건 내용을 지금 확인해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뭐 국회 관련 자금 차단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 입법기구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의는 뭐 경제 관료이시긴 하지만 법대 나오셨고 법학을 전공하신 거죠? 문치적으로는? 네, 학부는 법대를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내용이 아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보는 거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는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법을 안 아시는 분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 내용을 제 기억으로는 저 내용을 인지를 했던 거는 우리 간부의 말밑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봤을 때는 조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비비나 보조금을 지금 어떻게 확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좀 이 예산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중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저 내용을 재판장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당시 대접견실 상황은 적어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계엄 상황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때 그 대접견실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집중할 당시엔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거든요. 외환시장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이나 경우에는 지금 낮이지 않습니까? 유럽은. 그러면은 한국에서 계엄이 있었다는 상황을 하면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한국의 신인도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을까? 저는 안에 앉아 있지만 그 부분이 저로서는 저도 평생 경제관료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당시에 충격적이었고 그 부분이 제가 뭐 당시에는 뭐 사표를 쓰겠다고 나중에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어떤 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저한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최대한 대통령 하시는 거를 만류를 하다가 안 되면 적어도 시장이나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조치나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우리 경제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충격이 얼마나 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서 저는 그 부분이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계속 질문하시죠. 네. 장항 생각하고 장항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뭐 국무위원들한테 뭐 지시사항을 좀 얘기를 하고 뭐 하다라고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좀 신속하게 해제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건의를 하신 것은 기억이 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상황에서 저는 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요.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 피고인에게 총리께서 앞으로 내가 가야 하는 행사를 좀 대신 가주셔야겠다 당분간 이렇게 지시라는 거는 들으시는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저 당시에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말씀 내용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뭐 지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밖에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네, CCTV 22시 42분 17초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고 아마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들 그 퇴실하기 위해 일어서는 장면입니다. 이제 증인도 일어서서 나오시고
이제 출입문 밖으로까지 나가셨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강희구 부속실장이 들어오고요. 이 상황은 기억이 나십니까? 네, 뭐 대충 기억이 납니다. 그 다시 들어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 때 뭐 저는 이제 FV에 소집했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된다고 이제 빨리 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서명을 하고 가야 된다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먼저 그냥 그 무슨 서명이냐고 무슨 사인이냐고 이제 그 당시 사인이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뭐 출석 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을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뭐 남자 목소리라는 말밖에 말씀 안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출석 서명이라는 얘기는. 네. 네.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19,361쪽 제시하겠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진술하신 거 보면 그 사인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제가 무슨 사인이요라고 했더니 누군가가 출석 사인이요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 이게 국무의 외관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제가 서명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 왜 모였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명을 하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게 어떤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회의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나중에 아마 주부 CCTV에서 제 생각보다 그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처음에는 서명을 하고 가라 그래서 제가 무슨 서명이냐 그랬더니 출석 서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계엄에 반대했고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성격의 서명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여러 번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당시 생각은 아 이게 형식을 갖추게 해주지 않는 것이 제 의미 있게 반대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CCTV 22시 43분 50초 제시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대접견실에 이제 국무위원들만 남게 됩니다. 증인이 뭔가 피고인 쪽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개를 저어서 뭔가 반대의 뜻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무실 문을 가리키고 이 김영호 그 앞에 있던 김영호 장관이 이제 집무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계속 무엇인가를 이제 피고인 쪽을 향해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도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피고인이 또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묻겠습니다. 이때 이제 증인은 이제 피고인 쪽을 향해서 뭔가 이제 고개도 흔들면서 반대하는 뜻을 표시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이야기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뭐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확한 얘기가 어떻게 주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지금 왜 기억이 안 날까 생각해 보면은 저도 좀 격앙이 돼 있었고 또 제가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기억이 좀 안 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저 당시 상황은 뭐 출석 서명이니까
뭐 하라는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출석 서명이든 무슨 서명이든 그건 할 수 없다. 그 제 의사를 좀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문 가르치신 게 그러면 그 대통령 못 듣게 하려고 좀 닫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까? 글쎄 저것도 아마도 제가 처음에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언성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문을 닫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그 반대한다는 뜻은 대통령께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못 듣게 할 뭐 이유가 당시 있었습니까? 글쎄 뭐 그렇게 제가 골똘히 생각하고 한 행동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증인이 이제 피고인을 향해서 뭐 출석 서명이든 그 참석 서명이든 뭐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피고인을 향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피고인이 그 서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권유를 했기 때문입니까? 저 사실은 그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총리께서 저 상황에서는 저 상황을 주재하고 계신 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총리가 계신데 제가 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건 결례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께 제가 나가야 되는 이유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증인이 말하는 거는 피고인에 대해서 말하시는 건 맞는 거죠? 피고인 아까 저기 총리께 말씀을 드린 물론 거기 계신 다중한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총리께서 저 상황을 주재하고 계시니까 사실은 총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피고인이 이제 스스로 본인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때 본인이 참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서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하셨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누가 그런 말씀했는 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석 서명이니까 이거는 뭐 괜찮지 않냐 뭐 이 정도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대접견실에 그렇게 해서 서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던 거네요. 글쎄요, 그건 제가 추론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그냥 출석한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는 맞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30 나머지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뒤에는 생략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태열 장관하고 조경 장관하고 퇴실하시고 그 이른바 F4 회의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참석하기 위해 은행으로 이동을 하신 거죠. 은행회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32의 다항입니다. 그때 그 아까 지금 접어서 가지고 계신 문건을 그 은행회관에서 윤인대 차관보한테 건네주신 겁니까? 도착하자마자 윤 차관보가 들어오길래 아마 제가 줬다고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그 문건은 그러면은 다시 받아보셔서 한번 읽어보셨다고 하시? 아니 그때 읽어본 게 아니고요. 제가 뭐 사실은 그 문건을 받았 거랑 문건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뭐 재판장님께서 저 문건의 내용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시 제 상황으로는 그 저 집무실에서 그 대적견실에서 나오면서 저는 조금 뭐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 사표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표를 사실은 어떻게 쓸까? 총리께 문자를 보낼까 전화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한테 문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기억이 안 났었는데 이제 외환시 그 은행관에 앉아서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인대 차관보가 들어오는데 아마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문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인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혀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그걸 윤 차관보한테 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참석자들이 와서요. 이창용 총재부터 시작 여러분들이 와서 뭐 그때는 또 나가면서 걱정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증권시장을 열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오전에 열어야 되는지 오후가 어떻게 될지 지금 외환시장 상황은 왜냐면 그때가 그 계속 외환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하고 그 오늘 회의 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메시지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뭐 이런 거가 머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윤인대 차관보한테 문건 건네줄 때 뭐라고 하면서 건네줬습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봐라고 했다고 윤 차관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준 거는 기억이 나는데 제가 뭐라고 한 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윤 차관보가 아마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한 거를 제가 그냥 이거 가지고 있으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뭐 이게 무슨 문건입니까 안 물어보던가요?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실에서 받은 거니까 가지고 있어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건 차관보의 진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기억. 저도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는 정도의 생각만 하지 제가 특별히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 기억이 안 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네, 34항 묻겠습니다. 그 FOA 하시는 도중에 그 유상인 장관하고 통화하신 거는 기억나십니까?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통화했나요, 제가? 네, 진술도 하셨는데요. 진술 조서 19,000 이상민 장관하고요? 유상임 장관. 유상임 장관 통화했습니다. 난 네. 이상민 장관으로 잘못 들어 죄송합니다. 유상임 장관하고 어떤 통화를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유상임 장관이 전화 오셔서 오늘 회의를 했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첫 번째 계엄이 어떻게 된 거냐고 놀라서 전화를 하셨고요. 두 번째 오늘 회의를 했느냐? 했다 그랬더니 왜 본인은 안 불렀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33항 생략하고 34항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 FOA 마치시고 이제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해서 그 간부회의 주재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간부회의 주재하시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되신 것을 아시게 되신 거죠? 네,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네. TV를 통해서 네, 국회 통해 상황을 봤습니다. 네. 보신 겁니까? 네. 그리고 나서는 그 집으로 귀가하셨죠? 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 증인 그 12월 4일 04시 27분경 이제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그 국무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거기에는 참석을 안 하셨죠? 네, 안 했습니다. 그 증인도 그 방기정 국무조정실장하고 국무위원들이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그 참여하고 계시죠?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방기선 실장이 그 국무위원들께서는 지금 즉시 용산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02시경에 이제 거기에 그 창에 올려 있는데 이걸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나중에 한 2시 반쯤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 한 27분경에 방기선 실장하고 통화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가 방 실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거는 국무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당시 배경을 설명드려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기재부 간부회의가 있었을 때가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부회의에 도착하면서 우리 간부들한테 제가 장관이니까 지침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반대를 하고 나왔고 서명을 거부하고 나왔다. 그리고 나는 곧 사표를 쓸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엄 관련돼 가지고 어떤 회의나 지시가 내려오면 기재부는 저는 응대를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간부들이 전부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회의를 하고 이제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와서 문자를 딱 봤는데 목적이 안 써 있길래 제가 방기선 장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무슨 일로 한 거냐 그랬더니 방 장관이 잘 모르겠다고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그냥 오라는 통지면 난 안 간다. 그래가지고 계엄하에서 어떤 회의는 난 참석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난 못 가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이상 주신 분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 F4 회의랑 기재부 간부 회의 말씀하셨는데, 네, F회의를 먼저 하고 기재부 가면 나중에 했습니다. 예, 그 회의는 원래 진행하기로 예정됐던 겁니까? 아니요, F4 회의는 원래 이런 어떻든 간에 비상 상황이 있으면 열어야 되는 건데 제가 소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기재부 간부회의는 제가 소집한 게 아니고 그 사후적이지만 세종시에 있던 우리 대변인이 기자단하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거기서 그 기자단들의 의견이 기재부가 그래도 간부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 대변인이 저희 이 차관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 제가 그 대접견실에 있는데 이 차관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지금 세종시에서 사람들이 올라온다니까 저 간부회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래 뭐 하자 그래가지고 간부회의를 했었습니다. 네. F4 회의는 어떤 상황일 때 하는 회의인가요?
F4A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이나 이렇게 글로벌하게 어떤 충격 상황이 있어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북한이나 이런 안보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렇게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그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조치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날 아침에 증권시장을 9시에 열어야 되냐 말아야 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밤새도록 저희 외환시장이 열려 있, 2시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때도 F4A 할 때도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글로벌하게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안정 조치도 하고 메시지를 관리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 대적గిం실에서 증인이 나가면서 뭐 어떤 말을 했다고 딴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비상겸에 반대하지만 할 일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증인 기억은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다만 제가 마음속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제 책무를 끝까지는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나 시장에 대한 안정 조치나 관리는 내가 끝까지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하신 취지는 비상겸에 반대하지만 일단 비상겸이 된 이상 뭐 필요한 비상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뭐 질문은 그렇게 하시지만 뭐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로 그 뒤에 저의 발언이나 이걸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F4 회의나 뭐 기재부 간부 회의는 결국 비상계엄 때문에 여러 가지 급격한 변동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회의가 필요해서 개최한 것이다. 네, 그렇죠. 기재부 간부회는 또 저희도 증권시장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하고 저도 이제 왜냐하면 그 F4 회의에서 그 다음 날 아침에 F4 할 때는 이제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랐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9시에 증권시장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려면 7시에 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7시에 그래서 그날 밤에는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하느니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할지 그 다음에 증권시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질지 각 기관이 검토를 해서 아침 7시에 모이자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을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결론적으로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통 합니다. 저희 프로토콜이 그렇기 때문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아침에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간부들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주신문이 좀 길어졌는데 사실은 뭐 반대 신문에서도 계속 나올 내용으로 보여서 제가 그냥 시간 제한을 안 했습니다. 일단 진행하시고 시간이 모자라면 맞춰서 제가 시간을 더 연장해 드리겠습니다.